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 저는 세종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새누리당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개월의 경선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특히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김동주 후보, 조관식 후보, 허철이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과정에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시민 여러분과 후보 여러분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세종시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라는 엄중한 뜻으로 알고 섬김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첫 공약 발표를 아이들을 위한 보육, 교육 분야로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2차 공약 발표 때는 교통, 주차, 환경 등 도시기반 확충과 관련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문화, 체육,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차례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인과 가족에게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 국가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의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은 맞벌이 주부는 어린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학교는 때 아닌 콩나물 교실이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에 찌들어 있고 학부모의 어깨는 물 젖은 솜처럼 마냥 무겁기만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힘이 듭니다. 교육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세계 인류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세종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 박종준이 고향 세종시를 교육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약속하는 보육, 교육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로 선진국형 교육 적극 도입, 두 번째로 교육시설 대폭 확충, 세 번째로 교육복지 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입니다.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즈 케어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24시간 보육은 물론 경제, 과학, 취미 등 직업 체험 형태의 놀이교육 공간이 마련됩니다. 어린이 도서관과 공연장 등 문화 공간이 들어설 키즈케어 센터는 세계적인 육아 친화 도시로 만들어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일본의 그 키자니아 직업체험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지는 키즈케어센터는 키자니아의 직업체험관 수준을 넘어서 여기에 어린이 도서관과 공연장까지 함께 갖춘, 그리고 24시간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서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케어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직업군이 다양하다 보면은 밤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마음 놓고 맡기고 밤에도 새벽에도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바로 이 키즈케어 센터가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진국형 안전체험관도 건립해서 3살 안전버릇이 여든 하겠습니다. 화재 체험뿐만 아니라 지진, 순환과 같은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일상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서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종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바로 세종시에 와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안전체험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형 교육 중 아이들의 창의력, 감성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숲 유치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숲 유치원을 운영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2008년 수도권 국유림을 중심으로 일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숲 유치원은 살아 움직이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변화와 생명의 생존 방식을 직접 체험하여 아이들의 자발적 사고 능력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TV에서 네덜란드의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 사례로 승마 교육을 하는데, 승마 교육 전에 말 사육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2주간 3주간 그냥 사육장에다가 풀어놓고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 하니까 말똥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TV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말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고 말의 표정도 보고 말똥 냄새도 맡고 또 말똥 옆에 잔디밭에서 같이 뒹굴면서 정말 말과 친해지는 그런 훈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환경도 자연스럽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숲 유치원도 정말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많은데 자연 속에서 정말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체험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외국계 대학을 유치해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외 우수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대학 시절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면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에 벽을 올려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할 때 그 개정 안에 우리 세종시에는 외국 대학의 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63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상당히 유리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제2의 행정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보다도 외국의 유수한 대학을 유치하는데 좋은 환경과 브랜드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가 외국의 정말 유수한 대학들을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꼭 대학은 나중에 서울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또 외국에 유학을 보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둘째로 교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원도심 조치원에 중학교를 신설하고 신도심 과밀 지역에 초, 중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원도심 조치원에 보면은 지금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중학교는 철도 동쪽에, 맨 북쪽에 조치원 중학교와 조치원 여자중학교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실제 젊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조치원 전체, 조치원 너브를 볼 때 서남 쪽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이 아파트나 신흥 프로지오나 우방 아파트나 여러 신동 아파트나 전부 서남 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학교는 동쪽에 맨 북쪽에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철길을 건너서 가야 되고 좁은 도로를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서남북권에 중학교를 신설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실제 수요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치원 서부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도심에 특히 그 아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부족해서 학교가 지금 과밀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의식이 굉장히 떨어져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태산같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해서 과밀학교 문제, 교육의 질 저하, 그리고 통학거리에 통학하는 동안의 그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속하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종촌동 지역에도 사실은 중학교의 설립 문제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그 수요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아름동 문제와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 보육시설 확충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8일 날 진행된 세종시 공립유치원 신입 원화 추첨에서는 3,283명이 지원해서 절반에 가까운 1,50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 유치원에 당첨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선정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대전, 공주 등 다른 도시의 유치원을 찾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도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시설과 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세종시 신도심 같은 경우는 또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국공립 유치원들이 많이 신설이 돼서 그 수요를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원도심 지역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이렇게 지금 사설 어린이집이 산재되어 있는데 운영이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거의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꼭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시설과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저는 생활 권역별 마을 어린이 도서관 건립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을 어린이 도서관 그러면은 늘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형 도서관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 너무 도서관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어린이 혼자서는 갈 수도 없고 부모들이 차로 데려다주고 태워갈 경우에 실제로 이용하는 그런 이용률 측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그런 어린이 도서관보다는 마을별로 커뮤니티 센터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주민들의 어떤 단체 공간을 좀 활용해서 작고도
아름다운 도서관들을 곳곳에 만들어주고 거기에 관련된 지원 운영비를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에서 한 5억 사이씩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해준다면, 그리고 거기에 방과 후에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면 어린이들 교육 발달을 위해서 아주 실용적이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복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지난해를 비롯해서 많은 시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이 초래한 보육 대란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219위의 낮은 그 출산율로 국가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출산율 증대 문제를 국가가 최대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운용 방식보다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만큼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종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출산 장려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입소하고 거기에 머무를 경우 전국 평균 이용 요금은 일반실 기준으로 2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문제로 맡겨두면서 우리가 출산율 문제를 걱정한다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산모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산후조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문을 여는 어린이 종합의료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 종합의료센터가 생기면 영유아들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세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성인 환자들과 분리치료가 가능해져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어린이 종합의료센터는 3040 학부모께서 원하시는 수준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영유아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바로 100일 전 저는 세종시민 여러분 앞에서 결연한 각오로 출마의 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일, 세종시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내각에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설득하고 얻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시 그리고 더욱 결연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종시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저희 고향 세종 발전을 위해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녀 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세종시로 내려오는 그런 날을 앞당기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 세종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행복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과연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런 준비된 그런 터에서 고교 평준화가 진행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따져보고 세세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교 평준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그 보완책도 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명품 교육에 대한 또 별도의 수요, 여기 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또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다른 어떤 특별한 또 특성에 맞는 그런 고교의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심화가 될 것이 생각하고 사교육비 문제가 우리나라 뭐 세종시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전국적인 그런 문제고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또 젊은 부모들에게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갖다 주는 문제입니다. 유럽식 특히 그 독일식처럼 저는 앞으로 이 교육 문제만큼은 국가가 계속적으로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부담하는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앞서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주고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왜 사교육비가 왜 발생하게 되는가? 왜 학부모들은 꼭 학교 후에 방과 후에 아이들을 전부 학원에 보내서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촘촘히 따져보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에서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좀 따져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문제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 교육 보육에 관한 정책 설명입니다만은 질문을 다해서 다음번 공약 발표 때 그런 문제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고 후보가 나타나면 모든 시민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간절하게 또 어떤 때는 막 격분해서 이렇게 분노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다 빼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역시 앞으로 이 세종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치원과 소정면까지 이렇게 포함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지도가 원래 지도입니다만은 거둬졌네요. 지도가 이제 처음에 예정지역 중심의 그야말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처음 원 그림에서 다시 금남면부터 소정면까지 이렇게 완전히 지도가 달라졌으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수정하고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 세종시를 발전시키고 금남에서 소정면까지 전부가 하나가 모두가 명품 도시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를 재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이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남부 지역이 앞으로 이 정부 중앙청사를 비롯한 행정 중심의 그런 지역이라면은 앞으로 이 조치원 북쪽의 북부 지역은 경제 중심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가장 핵심은 인구가 늘어나야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가야 되고 그 인구가 늘려가는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경제가 활기를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서나 전동이나 연기나 이런 그 지역에 첨단, 최첨단 IT 기업 등 정말 그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조치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앞으로 세종시에 정부 기관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정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로서 있어야 할 기관들이 지금 세종시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뭐 세무서도 없어서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세무소에 지금 저기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관할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소상공인 진흥센터도 없고 신용보증기금 관련된 그런 것도 없고 광역단체 뭐 지방경찰청도 없는 건 마찬가지고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없는 그런 관공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새로 추가로 만들고 할 때 앞으로는 좀 조치원 근방에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일부 정부기관도 조치원 연기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또 기업도 배치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거단지도 연서면 일대로 해가지고 좀 침산리나 신흥리 서쪽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는 그 생활과 또 경제적 그 활동 영역이 조치원 쪽에 미치도록 해서
경제적 온기가 조치원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종시는 앞으로 서울 세종간 제2 세종간 고속도로가 다시 또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건설이 되면은 물류기지로서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과연 기업들이 들어오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제조업 중심의 그런 기업들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첨단 IT 기업이나 실제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세종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